뭐 지금 어차피 뭐 시장은 한번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시장의 습성상 보통 이런 큰 조정이 있고 난다면은 시장의 이제 그 성질이 확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비교적 큰 조정 2600포인트를 이탈하는 그런 큰 조정 속에서 굉장히 좀 어떤 좌절감이라든지 어떤 그 하락, 여기에 대해서 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번 반등을 잘 이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만회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의 다루냐에 따라 가지고 지수는 크게 오르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의 계좌는 또 어느 정도 회복하거나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저기 막 시장이 고점에 왔을 때 그때 있죠. 그때의 어떤 수익을 넘어서서 더 이제 더 나아가는 그런 형태까지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종목을 다루느냐가 제일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제일 지금 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금 보면은 이제 늘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투자가 잘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입문하는 코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잘 극복을 하느냐 이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입문할 때거든요. 내가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에서 어떤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들어올 때 대부분 그럴 때 고점에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고점에서 많이 들어왔고, 작년이죠. 올 연초가 아니라 작년 연초쯤, 그리고 이제 작년 중순 때쯤 우리 3,300포인트 갈 때 그쯤 해가지고 또 많이 들어오셨어요. 보통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물리게 되죠. 그때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은 그 당시에 이제 주도주였구나. 그 앞서서 이제 상승할 때 그런 주도주였거나 인기주들은 이제 보통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식에 대한 어떤 지식이 풍부하거나 시세에 대해서 잘 이렇게 파악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보통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들어가 가지고 고생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장이 팍 들어왔을 때 이때 또 이제 아주 큰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가나의 고리를 좀 잘 끊어내야 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생각하면은 지금 물려 있는 종목 있죠. 잘못 들어간 종목들, 과거에 화려했던 그러한 잘못된 종목들에 물려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마 그 종목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리로 볼 때.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래도 매수가에 가까이 올라올 때, 보통 매수가에 오거나 그래도 좀 손실은 있더라도 가까이 올라올 때 그쯤 되어야 그 좀 빠져나오거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이상으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 그 빠져나오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많이 빠진 분들은 반토막도 나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그 주위에 있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면은 그, 그,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동향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라든지 이제 증권 이런 소식란에 나오는데, 그런 것 분위기로 볼 때 그 기술주 고점에 잡아가지고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보통 반토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살아나면 괜찮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매수가를 기다리지 말고 아니다 싶을 때는 나중에 이제 빨리 좀 빠져나오거나 축소를 하는 그러한 지혜가 좀 필요한 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해놓아야 일단 지금 묶여져 있는 이 부분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어야지 그 다음 기회를 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벗어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어질 건데, 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보면은 좀 끝에서 이제 저기서 많이 물렸었죠. 여기 10만 원 가까이, 9만 원, 8만 원 갈 때 많이 물렸는데, 이때 이제 물린 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폭 빠져가지고 있을 때 보면 아 그때라도 좀 덜어내가지고 손실은 있지만은 좀 그때 미리 빠져나왔으면은 지금 여기 7만 원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반토막 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들이 얼마나 많이 물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손실 속에서 고통스러워 했겠습니까? 그죠? 7만 원에 내려오는 거는 보다는 차라리 8만 원대에 있을 때 그때 나왔으면은 조금 더 나은데 그때 왜 안 됐을까요? 역시 그것은 본전이 오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죠. 한참 물려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수익 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아 본전만 와라. 본전만 오면 나 손실 없이 그냥 깔끔하게 탁 이렇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그 본전을 기다리다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내려오고 나면 또 바닥에서 이제 참다 못해 또 손절하게 되고 그러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심리입니다. 늘 그랬거든요.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늘 하나의 어떤 인기 종목, 인기 업종이 시장을 휩쓸고 갔을 때는 그 뒤에는 항상 그 뒤에 꽁무니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옛날에 이제 현대차 갈 때도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저기 과거로 이렇게 쭉 들어와 버리면요. 그 현대차도 이렇게 이제 망가져 나갈 때 현대차도 그렇지만 특히 기아차가 더 인기가 많았죠. 네, 기아차가 더 인기가 그때 많았는데요. 이 보면은 그 8만 원대 이때 7만 원, 8만 원대 들어올 때도 이때 개인 투자들이 정말 입성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별로 안 빠져요. 안 빠지고 별로 빠지는 것도 아니니까 더 갈 거야. 이러다가 이제 더 가겠지 하면서 시간 속에서 이제 기다려 주죠. 그러다가 살짝 신고가 나는 것 같아서 이제 희망이 보이는가 이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는가 하다가 은근히 또 빠집니다. 그래서 에이 그래도 저기 또 가는 듯 했으니까 또 가겠지 하고 물려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급속하게 막 빠지게 되죠. 이제 이렇게 빠지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이렇게 빠질 때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기다리거든요. 좀 본전이 오지 않았다고 하다가 더 빠지고 또 빠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더 낮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종목들이 만약에 인기주가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었다면은 쉽게 막 본전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이 이렇게 이제 아주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단기에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 기아는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12년도입니까? 2012년도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하였죠. 그래서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본전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때 이제 그 7만 8만 원대 물린 사람은 본전 오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야 본전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아주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또 이번에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은 상당히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인정하고 나오려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반등을 주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그 손실을 줄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어질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보통 보면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제 종목이 이렇게 나중에 되면 움직이면서 이제 주도주가 나오게 되고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옮겨가지를 못합니다. 왜?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전 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물려 있는데 저쪽에서는 막 달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려고 하니까 어중간하고 더 이제 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또 빠져나오지 못했으니까 지금 가고 있는 종목 보이기는 하는데 보이면 어떻습니까? 어서 빨리 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또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건너가기는 가야 되는데 저기 차가 가는 것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묶여가지고 못 가는 거 늘 시장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기아도 보세요.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갔는데요.
또 이런 기간 동안에 또 견디지도 못하죠. 자, 특히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오늘 이제 이런 기사가 뜬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는 그 막 조심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다 배척할 것은 아니고 또 이제 가끔 보면 쓸만한 참고할 만한 그런 뉴스도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팡 시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기 뭐 월스트리트 미국 시장을 저널 여기 이제 미국 시장을 이야기를 하겠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여기 팡이란 종목들이 있죠. 뭐 저기 인터넷 관련된 거라든지 그래서 넷플릭스, 메타 이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애플도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러한 것들은 이제 쭉 빠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숙하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러한 종목들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기술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막 미국 시장에 또 투자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우리 왜 미국 시장은 우리 잠잘 때 열리잖아요. 밤에 자야 할 때 열리니까 미국 시장 참여하려고 하면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미리 24시간 그냥 편안할 때 미국 주식도 편안하게 거래하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아까 보여드린 종목들이 간다라고 또 생각하면은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면은 또 적당한 시기에 다시 또 올라와서 또 뭐 본전을 주겠지 아니면 또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한 경고는 지금이 아니라 이전부터도 좀 나왔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 보면요. 나스닥도 그렇지만 이제 다우존스 이런 산업지수 보세요.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꽤 상승을 많이 했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미국은요. 미국 시장은 지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크게 올랐던 그런 시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상승에 대한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이렇게 크게 가나요? 미국 시장은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쉬고 그리고 또 상승을 하고 또 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럼 반복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큰 고점이다. 그래서 이제 쉬게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좀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또 괜찮아지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좀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꼭 기술주만 아닌 이런 관련된 아까 팡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이 지금 조심스러운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걱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지금 피해야 하는 종목과 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들 뭐 같이 묶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이번 장에서 비교적 하락이 컸던 종목들은 다 다음에 갈 종목들은 아니에요. 자, 이 기아도 보시면요. 예전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내려올 때 보면은 우리 좀 지수하고 이래 지금 작년에 지수 모습하고 어때요? 기아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보면은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일단 뭐 코로나 이후로 올라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많이 빠지지도 않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좀 둔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기아를 보게 되면은 딱 비슷한 그런 위치이거든요. 네, 저기 예전에 여기도 저기 이제 고점 치고 여기 보면은 막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잘 가지도 않는 그러한 자리예요. 심지어 신고가까지 나오게 되죠.
여기에 84,800원 기아가 여기 신고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작년에 보면 어때요? 우리 종합지수 3,300포인트 갈 때 여름에 여기 딱 찍었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뒤에 깊이 있게 쑥 쏟아지기 시작하죠. 자, 지금 보면 많은 종목들이 특히 대형주 이러한 종목들은 이 지금 그 당시 기아와 같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상승한 거에 대해서 이전에는 상승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쏟아진 종목들, 지금 그런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이제 그러한 모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히 약한 종목들, 아마 이전부터 보지 말라고 한 종목들이 다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가장 많이 빠지고 한 게 카카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카카오도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올라갈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데 이번에 보면 왕창 이렇게 쏟아져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이렇게 쏟아져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거는 이번에 다 못 가는 종목들입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기침 많이 나와가지고. 자,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못 가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혹시 이렇게 이번 장에 깊이 있게 하락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아, 이번 장에는 이거 못 가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는 반등을 주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반등을 주게 된다면 그 반등에서 너무 있죠. 또 막 내가 본전이 와야지만 이게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나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아 보세요. 한번 꺾였는데 꺾이기 시작할 때 나오지 못하니까 뭐 설령 여기가 또 하나의 큰 바닥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어때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등은 있지만 큰 시세가 나오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에 그냥 조종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네,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진짜 고민스러운 종목이 있는데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결단을 해야 할 때는 진짜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가만히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반등을 줄 때 아마 지수가 조금 더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종목들도 올라오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빠져나오는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교체를 과감하게 해주세요. 뭐 올라가도 반등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번 장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제 그러한 종목들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수익권까지 가는 것이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심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분명히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그 작정하고 있으세요. 내가 기다리는 본전은 오지 않는다. 본전까지는 안 오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또 다시 제자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거 지금 요번에 대형주들은 굉장히 이탈을 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뭐 네이버도 이렇게 흘러내렸고 NC소프트 다 흘러내렸고요. NC소프트 저 8만원 근처에 있을 때 80만원입니까? 그 정도에 있을 때 빠져나오면 되는데 지금은 또 어렵죠. 이것도 NC소프트도 예전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는데 이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죠? NC소프트 보면은 여러분이 빠져나오지 못 잘라야 할 종목을 자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NC소프트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요? 비록 이렇게 빠졌는데 그나마 뭐 NC소프트는 이때 반등을 좀 많이 준 편이거든요. 그래도 좀 많이 줬는데 이때 어때요? 막 상한가도 치고 하는데 여기 상한가 가고 그럴 때 어때요? 더 갈 줄 알았죠. 상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마지막 그 반등의 기회였거든요.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바로 상에서 오히려 밀려났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로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매도 뭐 혹시 이때 지금 가지고 있는 분 안 계시죠? 우리 88TV에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NC소프트 이런 종목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때 지금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와가지고 지금 54만 원까지 내려갔네. 거의 하고 있지 않을 겁니까? 그죠? 또 이거 반등 나와요. 근데 근데 또 반등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까지도 못 올라갑니다. 왜? 한번 하락 추세를 탔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거든요. 계속 낮아지니까 이제 여기까지 또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저기 막 80만 원이 여기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여기 앞서 반등했던 여기까지만 기다린다는데 거기 못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렇게 많이 꺾여 있는 종목들은 다 이제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 주셔야 할 그런 대상이에요. 대상. 그리고 요 올라가는 종목을 보세요. 올라갈 때는요. NC소프트도 올라갈 때는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정은 있죠. 분명히 조정은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번에 조정이 있더라도 이렇게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 있죠. 이런 종목은 괜찮아요.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괜찮으나 꺾인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마 엄청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잔뜩 계시는데 지금 말 안 하거든요. 난 내가 저거 가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지. 내 거 아닐 거야. 설마 내 거 내가 저기 해당될 건가? 근데 가만히 보면 들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더 빠지고 막 이러면 후회를 하게 되죠. 꼭 그런 분들 꼭 나오거든요. 나중에 되면 물어보시는 분들. 그래서 가는 종목은 이렇게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꺾이지 않는다. 이 NC소프트는요. 출발이 2014년도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을 때도 추세 이탈은 하지는 안 했었어요. 그죠? 많은 종목이 코로나가 왔을 때 망가지고 저기 아래까지 막 빠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NC소프트는 심지어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물론 뭐 지금 확산이 되어서 확진자 더 나오고 있지만은 분위기로 보면 증시의 분위기로 보면은 재작년 3월이 가장 어려웠을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NC소프트 거기 막 내려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들은 이러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이 안 빠진 종목이 좋습니다. 많이 안 빠지고 덜 빠진 종목 참 많아요. 이번에 보면은 안 빠지고 있는 종목. 안 빠지는 다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고요. 안 빠지는 종목은 또 안 빠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요. 오히려 이번에 이제 더 크게 또 시장이 살아나게 된다면 또다시 이제 상승을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는 종목은 절대 안 빠지더라. 삼성전자도요. 고점을 찍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오기는 하지만은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때 이후로 띄었죠. 이렇게 올라갈 때. 근데 그 전에는 별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보시면 어때요? 눈에 띄진 않지만은 추세는 살아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11월 달에 쉬어갔잖아요. 여름부터 11월까지 그때 이제 쉬어간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종목들이 거기에서 쉬어가는 종목들은 쉬어가는지만은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추세적으로 망가진 건 아니죠. 비록 그때 추세적으로 망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한번 11월 달 이후로 크게 솟구쳐 오르게 되는데 그때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추세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콱 꺾여서 내려오는 종목은 다 이번에 이제 혜택을 못 보는 종목 다 정리해야 하거나 축소해야 될 그런 종목들이고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보시면서 이렇게 추세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보유, 그렇지 않은 종목은 나중에 이제 처분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나 안 있나 그걸 제일 먼저 살펴보세요. 참 잘 안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꺾인 종목들 있죠. 이게 잘 안 되실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덜어내셔야 될 겁니다. 정 안 되면 절반이라도 덜어내세요. 덜어내 가지고 현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다음 기회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금 없이 종목에 잔뜩 물려 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또 종목을 사고 싶으실 텐데 그럼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또 돈 빌려서 가져올 겁니까? 뭐 다른 데서 또 처분해 가지고 가져올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 또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물려 있는 종목을 잘 정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또 기회를 만드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역시 가는 종목은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뭐 종목은 다 상승과 하락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하락폭이 일단은 좀 작아야 됩니다. 이번에 얕은 조정, 비교적 작게 조정한 종목들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더욱이 지금까지 또 지루했던 종목들,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하고 지루했던 종목들이 추세를 만들어 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은, 추세 아시죠 여러분? 꼭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추세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향하고 있던 이런 추세들이 상향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상향으로 돌아서는 추세도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면은 이번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이 이제 잘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예, 아니다 싶은 거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차트라든지 이런 모양새로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섹터로 보면은 그러면은 아까 보시는 아까 팡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이 이제 지금 혜택을 볼 때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주식은요 좀 이런 그 한번 큰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바뀌게 될 때 보면은 완전히 좀 다른 섹터 있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에 있는 그러한 개념에 있는 종목들이 유리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 이전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 이런 거 인정해 줬습니까? 인정 별로 안 해줬죠. 요 근래 올라오니까 막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그러한 쪽으로 이제 여러분이 좀 보셔야 하는데, 일단은 그 명절 전하고요. 명절 이후에 비록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확연히 달라지는데 아마 여러분 그 종목들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지금은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좀 부지런히 보신 분들은 변화의 조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뭐 보기는 보는데 아직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세긴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역시 이러한 대형주는 오늘 뭐 좀 조정을 받았고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못한 데 비해서 중형주라든지 소형주들은 오히려 전일 종가보다도 더 올라와 있었거든요. 역시 이제 중소형주들이 지금 센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소형주 중에서도 어디가 지금 더 유리하냐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이제 필수 소비재 있죠. 필수 소비재. 이러한 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로 증시가 어때요? 굉장히 호황이었죠. 돈도 풀리고 하면서 막 시중에 돈이 풀려가지고 막 돈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막 부동산도 오르고 또 저기 주가도 오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고 막 이럴 때 좀 뭔가 분위기가 살아날 때는 그 아무래도 뭐 기술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때?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최첨단의 어떤 기기라든지 유행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에 이제 소비가 자연스럽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혜택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어때요? 시장도 꺾여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자꾸만 위축되고 얼어붙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죠. 그럴 때는 이러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특히 필수 소비재 쪽이 좀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필수 소비재는 어때요? 우리가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어차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소비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써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술이 있고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좋은 거, 차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사정이 좀 나빠지면 어때요? 다음에 사야지 하고 미룰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필수 소비재는 어때요? 당장 뭐 내가 형편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고 그럴 때는 그러한 쪽이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게 되면은 필수 소비재 이러한 것에 가까운 종목들이 역시 지금 보면은 반등이 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세다는 것은 역시 나중에 이제 상승으로 갈 때, 나중에 이제 확인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여기가 세구나라고 표시가 되어지는데, 요즘과 같이 시장이 이제 변곡에서 가깝고 거기서 출발할 때는 어디가 센지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나마 좀 이렇게 알아차리기 쉽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바닥은 어느 정도 다 나왔죠. 그러면 그 바닥으로부터 얼마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볼 때는, 현재까지 볼 때 이런 필수 소비재 쪽에 기술주보다는 역시 반등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술주 반등 요거 기다릴 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때에 맞는 그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건너가실 준비가 이제 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미 그러한 교체 작업에 빨리 들어간다면은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면은 나중에 있죠. 얼마든지 그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다리는 본전보다는 더 크게 가게 될 거예요. 예전에 있죠. 기아가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예. 그때 막 2012년, 2013년도 이렇게 막 빠졌거든요. 그 이제 여기 막 물려 있는데 여기가 있죠. 비록 내가 물론 여기도 반등을 줍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이용하자는 게 이런 반등, 뭐 반등이 크게 나올지 좀 적당히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반등을 줄 때 이때 나오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된 종목은 다시 또 빠지게 될 겁니다. 빠지고 그 위에 더 크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바닥이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그 매도를 해버렸다 쳐요. 그때 기아 내가 한 8만, 늦게 들어가 8만 원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5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꽤 손실이 클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 나면은 어떤 기회가 있냐면은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이러한 종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CJ 이러한 종목이요. 자, 이 종목 보세요. 아까 기아가 망가진 자리에서 이 종목은 오히려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CJ가 그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종목들은 이번에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CJ도 여기 다 상승이 다 하고 나면 여기 막 급락하면서 이탈하면서 크게 빠지는데, 그 당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내릴 때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CJ는 별로 그렇게 조정이 크게 받지는 않았다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크게 이탈하는 종목은 아니었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8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5만 원에 5만 원 정도에서 이제 손절해서 나왔는데, 그러한 손절한 돈을 가지고 이제 손절은 했지만 손실은 있었지만은 다음에 있던 CJ라는 종목을 만났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복구됐겠죠. 복구가 아니라 이후에 더 큰 수익권까지도, 더 큰 수익까지도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기아를 계속해서 기아차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계속 그 자리고, 시간만 가고 그 자리고, 그 뒤에는 더 빠져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작업들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작업이. 그래서 이러한 종목이 지금 이제 탄생이 되어지고 있는데, 탄생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어서 빨리 나중에 이런 종목이 보인다면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줄이 이렇게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꺾여 이렇게 이탈한 종목은 좀 빠져나오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CJ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꺾인 거 보이죠? 근데 반등을 줄 때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요. 한번 꺾인 종목은 내가 매수한 그러한 가격대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번 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요,
앞서서 그 손실이라든지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 아니거든요.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번 장이 막 이렇게 2600 깨고 내려올 때 같이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또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때는 또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종목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결정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는 항상 결단이죠. 결단. 아니다 싶을 때는 재빨리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막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은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올라와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굳이 생고생하고 이렇게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좀 시장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아마 이번 내일까지도 조금 약세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번 주 뭐 중후반부터는 또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보고요. 특히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강하게 더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이 기회를 우리가 이제 좀 잘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당부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투자는 행동이다. 머리로는요, 머리로는 참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투자라는 것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거거든요. 잘 알고 있는 분들도 행동을 잘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번 그 5천원에 나오는 이 반등의 기회를 잘 이용해 가지고 또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계기로 여러분이 좀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해되십니까?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행동하려니까 잘 안 되시죠? 자, 그래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뭐 2월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작할 때쯤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하면서 또 이제 그러한 기대감을 주는 것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부분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